최근 여러가지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성가족부. 현재는 양성평등 사회에 걸림돌이 되는 성갈등 부서라는 오명까지 생겨났습니다. 거기다가 몇몇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면서 여성단체에서도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정규 창설 후 몇십 년간 지금까지 행했던 통계 조작을 통한 과도한 예산 편성 논란, 실효성이 없는 정책 남발 논란, 미디어 및 개인정보 검열 관련 논란, 성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언동 및 가이드라인 배포 논란 등등 논란거리에 대해서 논문을 써도 될 만한 방대한 어록과 행실을 가지고 있는 여가부에 대해서 제가 빡세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에 여성부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 관리하여 처리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부는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과 노동부의 여성의 집 사무들을 맡게 됩니다. 초반에 여성부는 많은 좋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설립하여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는 가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를 설립하기도 하면서 성폭행 피해자와 청소년들이 상담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을 설립하기도 하는 등 칭찬받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계속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하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성갈등을 조장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신임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로 분류하고 여성가족부를 아예 없애려고 하며 여성부로 축소시키고 예산도 엄청나게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러다가 여성단체들과 여성부 옹호 여론들에 의해 아예 폐쇄시키지는 못했다가 이후 2009년부터는 다시 가족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포괄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가부가 생겨난 이후 각 연도별로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인 남성 및 단체가 연말 회식 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인터넷 서명하면 36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펼쳐 많은 사람들에게 거센 문매를 맞았습니다. 대상을 아예 여성을 제외한 성인 남성으로 규제하여 남성들을 성매매범으로 확정지어 매도를 한 데다가 상금 총 36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계획하는데 쓴 계획비용만 5,600만원이 넘은 것이 밝혀져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고, 서명한 사람들에 대해 감시를 할 방안도 없으므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이벤트라고 비판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시설들에서 성매매 자활 지원 사업을 빙자해 세금 복권 기금으로 마련된 사업비로 대마도나 필리핀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일반 예산은 운영비, 기능 보강비로 써야만 하고 복권 기금은 성매매 여성들의 직업훈련, 치료 회복 등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허나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써야 할 돈을 해외여행에 쓴 것이므로 여가부에서 세금을 제대로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게임을 마약으로 분류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범죄자를 양성한다는 비판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셧다운제 실시 전 조사 자료에서부터도 심야 시간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전체의 0.5%밖에 되지 않았던 데다가 셧다운제를 실행한 뒤 감소 효과가 0.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며 실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설문조사 결과 현재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아이디를 개설하여 게임을 즐기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국내 게임 산업을 망치고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범법자로 만드는 셧다운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2019년 중에 여가부에서 모바일 셧다운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앞으로는 부모 주민등록 도용 및 휴대폰 루팅을 통한 우회 접속 등의 비정상적인 접속 방법들이 더욱더 성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중가요 1500곡에 대해서 가사에 술, 담배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 녀석과 술 한잔 걸치고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이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등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노래들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어 성인 인증을 받고 시청을 해야 하며 이른 시간에는 TV 방영까지 금지당하게 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군부 독재 시절 금지곡을 연상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반응들을 보이며 이보다 더 심한 노래들은 왜 규제를 하지 않냐, 도대체 정확한 기준이 뭐냐, 이제 문화사업까지 국가가 통제하냐 라는 등의 비판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비판을 받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까지 한 여성가족부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술, 담배를 상대방에게 권하는 내용이 있는 것만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기로 한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현대차 관련 하청 직원 김미영 씨가 직장 내에서 심한 성희롱을 당하고 나서 부당하게 해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천막 시위를 펼쳤는데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비웃으면서 지나가거나 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가부가 180일 넘게 계속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자 각 여성단체들은 함께 시위에 동참하며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여성활동가 4명이 장관실 앞을 점거하다가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가부에서는 건물주가 경찰을 부른 것이며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추후 김미영 씨는 여성단체들의 갖은 노력에 의해 다시 회사에 복직하게 되고 그때까지도 여가부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점이 부각되며 많은 여성단체들에게도 폐지해야 할 부서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실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아청법에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애니메이션 및 만화, 웹툰까지 아청법의 대상으로 삼으며 관련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존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확대 해석하여 현실에도 없는 2D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낭비하냐? 그럴 시간에 실존 인물들을 더 보호해라. 셧다운제부터 시작해서 왜 자꾸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냐는 비판이 일었었습니다. 여가부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27분이며 청소년 행복지수가 3년 새 5%나 올라갔다는 이상한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자료를 본 많은 사람들은 학원 끝나고 돌아와서 12시나 1시에 자는데 누가 7시간을 넘게 자냐?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행복지수가 올라갔냐? 조작된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인데 무슨 행복지수가 올라가냐? 라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었습니다. 의문이 쏟아지다 보니 한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를 해보았고 조사 대상 3,000명의 학생을 선정하면서 3년 전보다 저소득층 가정의 비율을 대폭 낮추고 중산층 가정의 비율을 터무니없이 높이는 등의 꼼수를 쓴 이상한 자료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자신들은 데이터를 다른 곳에서 받은 것 뿐이라고 해명을 했으나 해당 자료로 자신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발표한 점에 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감사부가 감사를 하던 도중 여가부의 실적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를 내렸었습니다. 청소년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보고서에 실제 감소율 등의 필요 데이터가 아닌 하등 쓸모없는 청소년 흡연 음주 예방 교육에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데이터만 넣어놓은 데다가 이마저도 매우 좋다, 그렇다만 합쳐서 긍정 59.1%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 보통 무응답까지 모두 합쳐 75.2%로 과대 보고를 해서 감사부의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한 해 성과 목표를 책정할 때는 현재 시설 이용자 수보다 높게 책정하여 자신들이 어떻게 노력했고 달성률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해야만 합니다. 허나 여가부에서는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의 85% 정도로만 숫자를 일부러 낮게 책정하여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국회 정기회에서 박주민 의원에 의해 여가부가 수의계약을 진행한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공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한 데다가 46차례 수의계약을 진행한 몇 개의 업체 중에서 3개의 업체가 이름이 매우 동일하고 거기다가 대표 번호까지 똑같은 것이 확인되며 일방적인 업체 밀어주기라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2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하여 각 국의 국가에게 비웃음을 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한국 여가부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으나 대답 자체를 아예 회피하거나 본질에 맞는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서 보다 못한 담당 의원이 한국 정부는 계속 추상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이 회의는 시간 낭비였다.
유익한 대화가 아니었다. 가져온 자료만 그대로 읽지 말고 정확히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해달라 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여가부는 질타를 받은 후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게 되고, 거기다가 일본 의원이 일본과 한국 중 누가 더 안 좋은지 경쟁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회의장은 웃음바다가 되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2월 18일 여가부 장관은 각 회사의 여성 임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자신은 여성이라 비례대표가 되었고 당에 들어와서는 공적위원회에 30% 할당을 받았다. 나는 여자라서 이 자리에 와있다 라면서 각 회사의 여성 채용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현재 자리에 정당하게 올라온 여성 임원들은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가 여성부 장관에게 일침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뛰어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여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지 않아야 한다. 성별을 떠나 경제 성장 관점에서 인재 발굴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한 여성 인력 확보보다는 다양한 성격 및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여성 후배들도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자세가 필요하다 등의 말을 하며 무턱대고 여성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여가부 장관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가부가 극도의 여성 우월주의로 제작된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을 다른 부서들 몰래 각 학교에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치녀는 여성 혐오이고 김치남 같은 표현은 혐오가 아닙니다. 남자도 혐오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남성과 같은 다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599명 중 여성이 18명 밖에 안 되는 이유는 수상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등의 얼토당토 않은 논리가 들어가 있는 극단적 여성 피해망상이 들어간 책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안에 첨부된 보드게임이 있었는데 중간에 있는 승진 카드 존에 들어간 뒤 찬스 카드를 뒤집었을 때 여성이라면 유감입니다. 승진에 실패하셨습니다. 남성이라면 축하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 성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수정하여 재배포하겠다며 첨부 파일을 삭제해 놓은 상태이며 실제로 만든 부서가 따로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쁜 태도만 보였습니다. 각 방송사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며 운을 띄우고 음악방송 출연 가수들은 모두 쌍둥이? 라며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등 모두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아이돌만큼 자신의 개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룹이 어딨냐? 최신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는 시장을 규제할 생각이냐? 지금이 군사 독재 시절이냐? 라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여가부에서 해당 내용은 제안서 용도의 참조 자료용으로 배포한 것이지 그것들을 강제로 규제할 권한도 없다고 해명을 내놓았으나 문서의 전반적인 어투가 해야 합니다, 않도록 합니다, 자제하도록 합니다 등으로 강압적인 말투로 제작된 데에다가 현재 트렌드에는 전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불법 동영상, 사진들을 게시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까지 국가가 감청하는 시대가 온 것이냐며 정부 차원의 감시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여가부는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가 불법 자료가 공유되면 1차 제지 요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카카오톡에 공문을 보내 해당 오픈 채팅방을 폐쇄하는 방식이며 절대 개인 카톡 감정은 하지 않으므로 카톡 검열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허나 어차피 불법 자료들은 비밀방에서 많이 유포되는지라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덧붙여 여가부에서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의 인터넷 매체들에 대해 페미니즘을 비난하는 영상들을 모니터링한다는 발표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영상만 걸러내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여가부는 데이터 수집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추가로 여가부가 올린 공식 해명글 안에서도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해명글 내용에서 인터넷 미디어 검열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 중이다 라고 했으나 확인 결과 방통위에서는 관련 협의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으며 여가부가 현재 카톡 검열에 대해 경찰과 협동 조사 중이다 라고 게시한 부분에서 경찰이 해당 부분을 빼달라고 항의까지 했고 이를 무시하고 문구를 기재해 놓은 사실이 드러나 여가부는 거짓말로 일관하는 부서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 외에 국민연금을 여성 비율이 높은 기업에 편향 투자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논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물차별적 여성 할당제 공약 등등 많은 논란이 있지만 영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이쯤에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가부 옹호론. 여가부의 행실이 이상한 거지 꼭 필요한 부서이긴 하다. 그래도 여가부 창설 후 여성 인권이 많이 상승했다. 여가부 폐지론. 여가부가 양성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고만 있다. 원래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업무들이니 폐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당신은 여성가족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단에 투표를 눌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성 갈등을 조장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남성과 여성을 나눠 성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사회 전반에 남성, 여성 혐오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고 있는 세금을 낭비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